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갤럭시 A7 2017 버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SKT에서 대여를 받아서 잠깐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이 제품 특징을 보면은 IP68에 방진 방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전면, 후면 전부 다 16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미 열어둔 제품이긴 하지만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내부에 보면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간단 사용 설명서 이런 게 좀 보이고요. 또 열어보면은 여기 좀 통째 다 빠졌는데, 네, 내부에 보면은 그 젠더, 마이크로 USB를 USB-C로 바꿔주는 젠더랑, 그리고 USB-C 케이블, 그리고 고속 충전이 가능한 9V까지 고속 충전 가능한 충전기, 그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급형 제품이라고 하지만은 사양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화면도 상당히 큽니다. 화면은 5.7인치 F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사용됐고요. 내부 프로세서는 1.9GHz의 옥타코어 CPU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컬 메모리는 3GB라서 이게 보급형이라고 불러도 될까 싶을 정도로 사양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는 앞면, 뒷면 둘 다 1600만 화소로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카를 많이 찍는 분에게는 상당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 저장소는 32GB인데 마이크로 SD 슬롯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최대 256GB까지 용량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3600mAh가 사용됐고요. 이게 방진 방수, 네, IP68 등급의 방진 방수가 되는데,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이게 그 무선 충전 기능은 빼놓았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교체가 안 되는 타입이고 방수가 되긴 하는데, 무선 충전은 일부러 빼뒀는지 좀 빼놨네요. 이거까지 들어갔으면 사실은 거의 완벽한 스마트폰이 될 것 같고, 가격이 그렇게 낮게 나올 수가 없을 텐데, 물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해상도 좀 낮추고 무선 충전 기능도 빼고 해서 좀 가격을 좀 낮춘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할 때의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자 같은 부분 보면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USB-C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잠깐 볼게요. 디스플레이 수준 좀 보면은, 네,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처음에 예를 들면 27인치의 뭐 QHD 해상도를 보고 있다가 27인치의 FHD 화면을 딱 봤을 때 약간 그 전체적인 UI가 글자 같은 부분이 약간 좀 커 보이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디스플레이가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다른 스마트폰 해상도 더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이걸 딱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배경 화면을 약간 좀 이렇게 프로팅딩한 걸로 해서 그렇게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화면은 상당히 선명해요. 글자 같은 것도 그러고 지금 이게 동상은 4K로 촬영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글자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선명합니다. 네. 화면도 크지만은 FHD 들어가서 해상도 좀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아주 가까이서 보는 분보다 약간 이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보통 보는 게 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밝고 선명하고요. 네. 지금 디스플레이 이거 밝기나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하셨던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직접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겁니다. IP68 등급의 방진 방수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정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물에 들어가서 갑자기 그냥 사용하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서 이렇게 풍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물속에서 사용하라고 이런 용도로 만든 건 아니지만은 비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물에 실수로 이렇게 빠뜨린다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샤워를 하는 도중에 사용을 한다거나 그럴 때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전면과 후면 둘 다 1600만 화소가 사용됐습니다. 전면 카메라를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 찍듯이 촬영이 가능한데요. 후면은 이렇게 생겼고 플래시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 중에 전면 카메라를 그러니까 좀 더 화소를 높이고 전면에 그 LED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LED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그러고 위아래 배제 좀 넓게 넣었네요. 이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이제 화면이 위아래로 비율이 넓으니까요. 카메라는 실행할 때 아직은 이 홈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홈 버튼을 두 번 빠르게 누르면 바로 카메라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품질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화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 물론 그 화면을 통해서 비교할 때는 1200만 화소나 1600만 화소나 1500만 화소나 비교해보면 그렇게 차이는 느껴지진 않긴 합니다. 근데 화소가 더 높게 찍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좀 더 밝게 찍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렌즈가 이제 앞면 뒷면 둘 다 같은 스펙이 사용됐고 f1.9에 비교적 밝은 카메라가 사용됐습니다. 해상도 넓게 찍으면 아무래도 그걸 축소해서 실제 올릴 때는 화질이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이거는 삼성에서 나온 그 최신 UI를 사용해서 보면은 카메라 확대 축소, 디지털 줌이지만 확대 축소 되는 건 이 카메라 촬영 버튼 이용해서 변경이 가능해요. 이게 일부러 안 되게 막아둔 스마트폰들도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 기능을 넣어둔 것 같습니다. 네, 넣어놨고 갤럭시 S8과 비교를 해보면은 스티커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은 추가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긴 한데 대신에 모드에서 뭐 HDR이나 뭐 하이퍼렉스 프로 버전, 뭐 파노라마 촬영 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도 적용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는 사실은 조금 뭐 비슷하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대신에 이게 만약 부모님에게 선물 드린다, 만약 어르신들한테 선물 드린다고 했을 때 장점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카메라 찍을 때 아무래도 화면이 크면 클수록 좀 보기가 편하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부모님께 작은 스마트폰을 드렸었는데 전화 기능만 쓰시니까 사실 그게 화면이 크나 작거나 큰 의미가 없었는데 요즘 이제 사진을 보내주고 사진 찍어서 직접 보내주시고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면이 큰 게 더 보기가 편합니다. 화면이 커야 더 보기 편해서 이거는 화면이 이렇게 넓고 시원하기 때문에 사진 찍고 확인하고 그런 용도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스피커 위치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보면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 대부분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보면 이 옆부분에 보면 이렇게 홈 같은 게 있는데요. 아랫부분에 있지 않고 보면은 윗부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측면 부분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는 도중에 근데 이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위아래로 좀 스마트폰이 길어서 쥔다고 하면 여기를 쥐었을 때 여기가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 예를 들면 여기를 가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릴 수 있겠죠. 이거는 근데 다행인 게 이게 스피커 위치가 측면에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위에 있기 때문에 가릴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쥐어야 여기가 가리게 되는데 이렇게 쥐고 쓰시는 분은 잘 없을 거거든요. 여기를 쥐고 쓸 텐데 저도 사용해 보는 도중에 뭐 스피커 가려서 좀 불편했다 그런 건 없었어요. 만약에 이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 정말 불편했겠죠. 근데 이 위치가 여기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 실행했을 때도 속도도 금방금방 잘 뜨고 보면 이게 걔도 듀얼 채널로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제 5GHz나 2.4GHz 둘 다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듀얼 밴드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를 들어갔을 때도 속도는 괜찮은 편입니다. 속도도 괜찮은 편이고 이제 얘가 만약에 보급형이라고 해가지고 2.4GHz만 연결되게 뭐 제한해놨거나 그랬다면은 속도가 아무래도 더 높이는데 좀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해둔 것 같아요. 물론 데이터 네트워크가 이제 ECA라서 속도를 뭐 아주 높게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은 사실은 다운로드를 웹에서 엄청나게 많이 받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사실 네트워크 속도 그렇게 많이 빠르나 적거나 그렇게 실제 체감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급형이란 것도 생각해 보면은 네트워크 속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게임도 실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고사양 게임이나 여러 가지 있긴 있을 텐데 속도는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뭐 버벅인다거나 많이 느린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잠깐 게임 해볼까요? 네, 요즘 이게 좀 늦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좋은 사양의 스마트폰을 이용해도 마찬가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이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겼습니다. 현실 보면 화면에 게임할 때 화면 밝기나 반응 속도 할 때 이렇게 버벅이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 성능이면은 다른 게임할 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이게 또 보면 삼성에서 게임 관련된 앱이 실행되기 때문에 게임 화면 녹화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다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램은 3GB가 사용됐는데요. 보면 지금 이제 메모리 올라가 있는 게 2.2GB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메모리 여유 공간이 무조건 많아야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운영체제에서 이제 제대로 활용하려면 메모리의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오히려 더 많이 산적을 시켜 놓을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이전에 실행했던 앱을 바로 실행시켜서 좀 더 빨리 띄워서 있다면은 그렇게 올려놓는 게 맞는 거고요. 운영체제는 거기서도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은 하드웨어를 최대로 써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게임들이나 웹서핑 제가 하면서 이제 올라가 있어서 지금 2.2GB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물론 보급형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1GB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는 64비트 운영체제 사용되면서 이제 적어도 2GB 이상이 사용되는데, 이건 3GB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보급형 치고는 사용이 상당히 좋아서 게임을 실행시킬 때 아까 방금 실행시켰던 그 앱을 다시 실행시킬 때 다시 띄우는 속도나 반응 속도들 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물론 뭔가 실행됐을 때 또 부족하면 또 내렸다 올랐다 이걸 하겠죠. 근데 그런 거 감안해보고 실제 사용했을 때 앱을 여러 가지 설치하고 사용한다고 해도 3GB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삼성페이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보면 하드웨어 버튼도 이쪽에 있고 지문인식도 이쪽 버튼을 이용해서 홈 버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삼성페이를 제가 지금 여기 설정은 안 해놨는데 삼성페이가 되는 부분만 지금 보여드리고요. 삼성페이가 되면은 아래쪽에 이제 카드 모양이 생기는데 이제 밀면은 올라오게 되고, 바로 지문인식은 손가락 이렇게 올려서 터치를 하면은 지문인식하고 바로 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할 때는 화면이 꺼진 상태로도 태그만 하면 바로 카드 인식기에서 바로 인식을 시킬 수 있고요. 결제 같은 거 할 때도 만약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았을 때도 삼성페이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결제 가능합니다. 삼성페이가 안 되는 위치도 보면 있긴 있죠. 지점 같은 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해보니까 이게 배터리도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가는 것 같긴 해요. 화면 밝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화면도 좀 더 크기도 크고, 그래서 이거 내비게이션 용도로 쓸 때도 괜찮은 것 같은데, 티맵도 한번 이용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게 티맵 실제 띄었을 때 어느 정도 화면을 보여주는지 볼게요. 안내 시작. 네, 이 정도. 화면 사이즈가 비교적 크고 시원하기 때문에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도착 약간 예정 멀리서 시간은 봐도 이 정도 사이즈로 보일 거거든요. 34분입니다. 네, 멀리서 봐도 이 정도 사이즈로 보여서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진 거리 이렇게 놓고 봐도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화면이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뜨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TID로 로그인 하니까 그 전에 했던 경로 탐색했던 거 전부 다 불러와져서 이제 그게 좀 편하네요. 이게 새로 설치를 만약 스마트폰 바꿀 때마다 새로 설치할 때마다 아이디 기반으로 다시 불러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새로 설치해서 지금 로컬 데이터 기준으로 무조건 보여준다 하면은 상당히 불편할 텐데,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해진 게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딱 봤을 때 한 가지 아쉬운 거, 무선 충전이 안 되는 점만 딱 아쉽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만족스럽네요. 이게 보면 이제 최신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USB-C 단자가 요즘은 좀 많이 사용되죠. 마이크로 USB를 요즘 잘 안 쓰고,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들 대부분 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USB-C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앞뒤 방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이거 스마트폰 충전할 때 알려드릴 때 여기 꽂을 때 편리해요. 오히려 그냥 꽂으라고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꽂으면 되거든요. 근데 방향을 맞춰서 꽂으라고 하니까 이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USB-C라서 좀 편리할 것 같고, 아쉬운 거는 무선 충전이 안 되는 거. 네, 무선 충전까지 됐다면은 이 고속 충전이 되는데 유선으로 무선 고속 충전도 된다면 진짜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요즘은 어르신들도 무선 충전을 사용하는 게 돼서 되게 익숙하고 잘 쓰시거든요. 이미 그 전에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에게 무선 충전되는 스마트폰
아니지만 뒤에 무선 충전 패드를 붙여서 사용을 해드리게 했었는데 그걸 너무 편하게 쓰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맨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선을 꽂을 때 막 이렇게 꽂으셨는데 이거 꽂다 뺐다 하는 게 불편하시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딱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되니까 이거는 그걸 뺀 거는 아쉽긴 하지만 가격이나 다른 아까 보여드렸던 성능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지를 만한 폰이다. 예, 부모님에게 선물 드려도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대신에, 한 가지 놓쳤네요. 좀 무거워요. 이게, 제가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뭘 넣어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케이스 재질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배터리 때문은 아닐 것 같고. 갤럭시 S8 플러스인데, 여기 케이스를 입혀놨어요. 근데 얘랑 무게가, 얘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도. 지금 케이스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얘가, 제가 들어봤, 이쪽은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인데도, 느끼기에는 이쪽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약간 이게 무게감이 있네요. 네, 무게감 있는 부분이랑 무선 충전 안 되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쏘쏘 괜찮은 정도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갤럭시 A7 네, 2017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